1927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역사적인 소베이 회의는 인류의 과학적 인식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알버트 아인슈타인, 닐스 보어, 나일스 보어 등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자역학의 신비로운 본질에 대해 격렬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하나의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펜하겐 해석, 코펜하겐 인터프리테이션입니다. 이 이론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물질 세계의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입자는 누군가가 관측하기 전까지는 확정된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입자는 동시에 여러 위치나 상태에 존재할 수 있으며 오직 관측이라는 행위를 통해서만 하나의 현실로 붕괴 콜랩스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서서 인간 의식, consciousness의 역할에 대한 철학적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어떤 사물이나 입자가 우리가 관측하기 전까지 확정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의식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현실을 형성하는 근원적인 힘일 수도 있는가? 닐스 보어와 그의 동료들은 입자의 상태가 확정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을 중첩, superposition, IIR라 부르며 이 중첩된 상태는 관측을 통해서 하나로 수렴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물리적 현실이 관측이라는 행위에 의존한다면 관측을 수행하는 의식 자체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의식은 단지 신경작용의 부산물이 아니라 우주의 본질과 깊이 연결된 어떤 형태의 에너지나 정보일 수도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물음은 슈레딩거, 에르윈 슈레딩거의 유명한 사고 실험인 슈레딩거의 고양이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 실험에서 고양이는 관측되기 전까지는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 실험은 실제 동물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양자역학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였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무엇을 인식하느냐에 따라 현실이 결정된다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오늘날의 양자물리학 실험에서도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빛의 이중 슬릿 실험, 더블 슬릿 엑스페리멘트에서는 입자 하나하나가 스스로 파동처럼 움직이며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을 때만 입자처럼 행동합니다. 즉, 관찰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물질의 행동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의식이 단순한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물리적 세계의 상태를 결정하는 적극적인 행위자라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현실을 무의식적으로 창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은 우리가 지금 현실이라 부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각자의 의식이 끊임없이 관측하고 선택하고 창조해낸 결과물일 수 있을까요? 양자 세계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도 전체 시스템에 거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하나가 관측되는 방식이 전체 실험 결과를 바꿀 수 있으며 이는 마치 작은 생각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과도 닮아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이러한 양자적 특성과 인간의 뇌와 의식 사이의 유사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런들이 시냅스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 감정과 직관이 발현되는 방식이 양자역학의 확률적 성질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뉴런은 신호가 도달했을 때만 반응하고 그 반응은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이것은 마치 입자가 관측되었을 때 하나의 상태로 붕괴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뇌와 양자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성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단순한 전기적 신호 그 이상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주의 파동처럼 퍼져나가고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이러한 가능성은 과학의 영역을 넘어서 철학과 영성, 그리고 인간의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단지 우주의 일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관찰함으로써 그것을 공동 창조하고 있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하나의 핵심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당신의 의식은 얼마나 강력한가?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어떤 현실을 관측하고 있는가? 우리의 뇌는 단순한 생물학적 기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최신 연구와 이론들은 뇌가 단순한 전기적 회로나 뉴런의 연결망을 넘어서는 양자 수준에서 작동하는 초정밀 계산 장치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컴퓨터 과학이나 뇌과학이 상상하지 못했던 의식의 본질에 대한 혁명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주장을 제시한 이론 중 하나가 바로 로저 펜로즈와 스튜어트 해머로프의 Orch or Iron Orchestrated Objective Reduction Theory입니다. 이들은 뇌 속의 미세한 구조인 미세소관 (microtubules) 이 단순한 세포 지지대가 아니라 양자 계산을 수행하는 정교한 프로세서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세소관은 뉴런 안에서 발견되는 아주 미세한 관 모양의 구조물입니다. 전통적인 생물학에서는 이것이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고 물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지만 펜로즈와 해머로프는 이 구조가 훨씬 더 깊은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미세소관이 양자 상태 슈퍼포지션을 유지하며 그 안에서 양자 계산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즉, 우리의 뇌는 단순히 전기 신호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역학의 법칙을 이용하여 동시에 여러 가능성을 계산하고 그중 하나가 양자 붕괴 (quantum collapse를) 통해 현실로 확정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뇌는 그 어떤 슈퍼컴퓨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병렬 양자 계산 능력을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매 초마다 우리 뇌에서는 수십억 개의 미세소관들이 복잡한 상태를 중첩시킨 채 의식, 직관, 감정, 사고를 형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양자 상태는 기존의 고전적 계산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직관적인 통찰, 창의적인 번뜩임, 또는 설명할 수 없는 영감의 순간들을 이해하는 데 실마리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느낌으로 빠르게 내릴 때 또는 갑자기 해결책이 문득 떠오를 때 이는 미세소관 안에서의 양자 계산이 어느 한 방향으로 붕괴되며 의식의 형태로 떠오른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 (entanglement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만약 뇌 속에 미세소관들이 얽혀 있다면 이는 뇌의 서로 다른 영역 간의 즉각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신경 전도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뇌는 순간적인 통합을 이루며 하나의 통일된 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현대 양자 생물학에서는 광합성, 조류의 방향 감지, 인간의 후각과 같은 생물학적 과정에서 이미 양자 효과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뇌라는 이 정교한 기관이 양자 수준에서 작동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펜로즈는 특히 의식이라는 현상이 단순한 신경 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양자 상태의 붕괴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생각, 감정, 자아인식은 단순한 뇌의 물리적 활동이 아니라 우주 차원의 법칙과 직접 연결된 현상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론은 인간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유기체가 아니라 우주적 정보를 처리하고 현실을 형성하는 양자적 존재일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우주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으며 의식이라는 것은 이 우주 안에서 가장 정교한 표현 형태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뇌는 단순히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기계가 아니라 현실을 해석하고 창조하는 양자 인식체 (quantum conscious processor)입니다. 이는 인간 능력의 잠재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을 통해 현실을 선택하고 창조하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 어떤 가능성의 세계를 계산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신의 의식은 그 수많은 가능성 중 어떤 것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가? 우리의 뇌는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최신 이론들은 뇌가 처한 양자 얽힘, (quantum entanglement)이라는 매우 신비로운 현상을 통해 순간적으로 연결되고 정보와 감정을 초월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일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해온 의식과 현실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재정의하게 만들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양자 얽힘이란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상태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입자가 상태를 바꾸면 그와 얽힌 다른 입자도 동시에 같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유령 같은 원격 작용 spooky action at a distance 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직관에 반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실험을 통해 양자 얽힘은 현실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손바닥 크기의 다이아몬드 두 개를 얽히게 하여 그 진동이 서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현상을 실험실에서 성공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이처럼 고체 상태에서도 얽힘이 가능하다면 인간의 뇌처럼 복잡하고 동적인 시스템에서는 오히려 더욱 자연스럽게 얽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뇌 속의 미세 소관이나 뉴런이 양자 얽힘 상태에 있다면 그 이유만은 무엇일까? 답은 놀랍습니다. 만약 뇌의 서로 다른 부위 혹은 두 사람의 뇌가 얽혀 있다면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순간적으로 정보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는 곧 직관, 텔레파시 또는 쌍둥이 간의 신비로운 연결 현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가진 양자적 현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바와 같이 쌍둥이 형제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도 동시에 통증을 느낀다든가 서로의 감정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리는 경우는 수없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와 같은 순간에 같은 말을 하거나 생각이 똑같았던 경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연결은 기존 신경 전달 이론으로는 설명되기 어렵지만 양자 얽힘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전혀 새로운 빛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얽힘은 개인을 넘어 집단의식 collective consciousness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상 연구에서는 여러 명이 함께 집중적으로 명상할 때 그들의 뇌파가 동기화 synchronization 되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이는 마치 여러 개의 뇌가 하나에 통합된 의식장 field of consciousness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얽힘은 단순한 현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생깁니다. 우리가 가진 의식은 단순히 뇌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뇌 밖으로 퍼져나가며 타인의 의식과도 연결될 수 있는 양자장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 반대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가 관계 맺기, 공감, 직관, 감정 공유 등의 일상적인 경험을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하게 만듭니다. 누군가와 깊은 연결감을 느끼는 순간, 혹은 말없이 마음이 통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양자 얽힘이라는 물리적 연결이 작동하고 있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얽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입자들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이론을 강화시켜줍니다. 펜로즈와 하머로프는 이 과정이 객관적 붕괴 objective reduction라는 형태로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뇌의 미세 소관 안에서 양자 상태가 자연적인 법칙에 따라 붕괴되고 그 결과 의식이 발생한다는 개념입니다. 특히 이 붕괴가 얽힌 상태에서 일어날 경우 의식의 즉각적인 연결이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론이 실현 가능하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협력하며 치유하고 창조하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 연결을 어떻게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왜냐면 당신의 생각은 당신만의 것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도 동시에 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감정을 알 수 있다고 느낍니다. 누군가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이 슬프거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낀 적이 있지 않나요? 또는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하거나 같은 말을 하게 된 경험은요? 이러한 경험들은 오랫동안 우연이나 감정의 공명 정도로만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과 의식 연구가 결합되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거의 단순한 심리적 반응이 아니라 뇌와 뇌 사이의 양자 얽힘, quantum entanglement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만약 두 사람의 뇌 속 뉴런 혹은 미세소관, 미크로튜블레스, 이 얽힌 상태라면 물리적 거리와 관계없이 정보나 감정이 즉각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우리가 텔레파시라고 부르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실제로 쌍둥이 형제나 자매 사이에서는 이러한 초감각적 연결이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쪽이 부상을 당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다른 쪽도 똑같이 몸이 아프거나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년간 떨어져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정확히 공유하는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이러한 경험들을 양자역학의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뇌 속에서 발생하는 감정과 생각이 양자 수준에서 얽혀 있고 그것이 의식이라는 형태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연결은 단지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에너지 자체의 파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얽힘이 단지 두 사람 사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명상이나 집단 기도와 같은 활동을 통해 여러 사람의 의식이 하나로 연결되고 동기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 실험에서는 집단 명상 중 참가자들의 뇌파가 유사한 리듬과 주파수로 정렬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의도가 일치할 때 얽힌 마음들이 공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메타포가 아닙니다. 이지 뇌파 측정 장비를 사용한 실험에서 동시에 명상하는 사람들의 뇌파가 서로 동기화되는 객관적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서로 단절된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집단적 의식장 Field of Consciousness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감정 감염, Emotional Contagion, 현상 역시 양자 얽힘의 한 형태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강렬한 감정을 느끼면 주변 사람들도 뚜렷한 이유 없이 같은 감정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감 능력을 넘어서 감정 그 자체가 양자적으로 퍼져나가며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시각은 우리가 공감, 소통,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만약 우리의 감정과 의도가 양자적으로 얽힌 필드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면 우리는 책임 있는 창조자로서 매 순간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내 안의 분노는 단지 나의 문제가 아니라 공유된 필드의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되며 반대로 나의 평온함은 주변 사람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치유의 파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 얽힘 기반의 연결은 전통적인 신경 생물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들을 새롭게 조명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도 감정을 동기화하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같은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의 의식이 두 개의 육체에 분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연결은 초능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간 의식의 확장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런 연결을 의도적으로 강화하고 훈련할 수도 있습니다. 명상, 마음 챙김, 집중적 호흡, 감정의 명확한 인식 등은 우리의 뇌를 더 높은 수준의 양자 감응 상태로 이끄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당신의 감정은 어떤 필드를 형성하고 있는가? 당신의 생각은 누구의 현실을 바꾸고 있는가? 우리는 단순한 개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얽혀 있는 하나의 거대한 의식의 그물망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연결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고도 진실한 차원에서 당신을 존재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기도와 명상, 집단의식의 힘을 믿어왔습니다. 여러 문화권에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이러한 실천들은 단지 개인의 내면을 정화하는 것을 넘어 세상의 에너지와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왔습니다. 오늘날 양자 물리학과 의식 연구는 이러한 전통적 지혜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Quantum Entanglement과 의식의 Field of Consciousness는 단지 개인 간의 연결을 넘어서 집단적 연결, Collective Entanglement, 이라는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이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된 의도, 감정, 집중 상태를 공유할 때 물리적 공간과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 필드의 형성을 의미합니다. 이 이론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는 1993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명상 프로젝트입니다. 당시 약 2,000명의 명상가들이 도시의 평화를 의도하며 집중 명상을 실시했고 결과적으로 범죄율이 25%나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실험은 엄격한 과학적 설계를 바탕으로 했으며
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로 검증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과학자들은 이를 의식의 파동이 형성한 공동장 (collective coherent field)의 결과라고 봅니다. 수많은 뇌가 동기화된 상태에서 동일한 파장을 생성할 경우 이는 단순히 심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실제 물리적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 필드 이펙트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실험들에서도 반복적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집단 기도 실험에서는 전쟁 지역에서의 폭력 감소, 자연재해 전후의 긴장 완화, 사회적 불안의 급감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집단 의식이 양자 수준에서 현실에 영향을 준다는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이는 곧 우리 각자가 단지 자신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공동의 현실에 영향을 끼치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명상할 때, 감사할 때, 사랑의 감정을 품을 때, 그 감정은 단지 당신의 내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다른 이의 상태와 세계를 바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의식은 물질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현실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에너지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리학자 아밋 고스와미는 이를 의식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 자체가 양자 파동 함수를 붕괴시켜 특정한 현실을 선택하고 확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창조한다가 진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나는 무엇을 원할까라는 질문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현실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의식이 타인과 어떤 필드를 공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집단 의식의 힘은 단지 물리적 현상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집단적인 진화, 협력, 치유, 창조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의 공동 비전 설정, 학교에서의 명상 수업, 지역사회에서의 평화 모임 등은 의도된 연결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실험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힘을 의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집단 명상, 그룹 메디테이션. 동기화된 시간의 일정한 목적의 치유, 평화, 협력을 향해 명상할 경우 뇌파의 동기화가 발생하며 강력한 필드가 생성됩니다. 공통된 의도 설정, shared intention. 참가자들이 명확한 목표에 도시의 평화, 특정 환자의 치유 등을 설정하고 감정적으로 몰입할 때 의식의 집중도가 극대화됩니다. 공감과 감흥추, emotional coherence. 분노나 불안 대신 사랑, 감사, 평온 등의 감정 상태를 유지할 경우 더 안정적이고 강력한 필드가 유지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질 때 우리는 의식의 공동장 collective field of consciousness을 만들어내고 그 장은 현실을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물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필드를 만들고 있습니까? 당신의 내면은 세상에 어떤 진동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단지 현실을 경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현실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창조자, co-creators입니다. 우주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별과 행성, 에너지와 물질로 이루어진 공간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의식적인 존재의 흔적이 담긴 살아 숨쉬는 하나의 생명체일까요? 양자 물리학의 발전과 함께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이 이러한 철학적 질문에 새로운 과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물리학자 아밋 고스와미가 제시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는 의식이 우주의 본질이며 우주는 자기 인식, self-aware 하는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이 이론은 기존의 과학 패러다임을 뒤엎습니다. 전통적인 과학은 물질이 우선하고 의식은 그 부산물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고스와미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식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며 물질은 그 표현일 뿐이다. 양자역학에서 입자는 관측되기 전까지는 확률의 파동으로 존재하며 관측이라는 행위를 통해서만 하나의 현실로 붕괴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누가 관측하는가입니다. 관측자가 없다면 파동은 무한한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며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스와미는 말합니다. 이식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내는 능동적 창조자다. 이 개념은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만듭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삶을 겪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고 믿는 방식에 따라 삶을 구성하는 존재, 즉 창조하는 존재, creator입니다. 고스와미의 자기 인식하는 우주 self-aware universe는 이론은 우주 전체가 하나의 의식의 field of consciousness 위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각 개인의 의식은 이 거대한 의식의 일부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생각은 우주의 생각이며 당신의 자각은 우주의 자각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영성과 과학의 경계를 허물며 수많은 실험 결과와도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세계 곳곳에 설치된 무작위 숫자 생성기 (random number generators) 들이 평소에는 무작위로 데이터를 생성하지만 세계적인 사건 예 9.11, 쓰나미, 세계 기도의 날 등 이 발생하면 특정한 패턴을 만들어내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집단의식이 물리적 장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시각화 visualization, 나 긍정적 확신 affirmation 절법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사람들이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고 삶의 질이 변화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심리학적 자기암시가 아니라 의식이 양자 현실에 영향을 미쳐 특정 가능성을 선택하고 실현시킨 결과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믿고 시각화한다면 그 믿음이 양자 파동을 붕괴시켜 실제로 그와 같은 현실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끌어당김의 법칙, law of attraction, 과도 유사하지만 고스와미는 이것을 양자 수준의 실제적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믿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나는 매 순간 어떤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가? 우리가 삶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 두려움, 결핍, 갈등, 혼란, 은실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의식이 만들어낸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스와미는 말합니다. 이식을 바꾸면 현실이 바뀐다. 그는 감사, 사랑, 직관, 조화된 감정 상태가 우주의 창조 필드와 가장 잘 연결되는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의식은 더 높은 진동수로 공명하며 현실은 그에 맞추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단지 철학적이거나 이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실제로 우리의 일상과 선택, 태도, 행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던지는 모든 생각, 감정, 믿음은 양자 우주의 반응을 일으키고 그 반응은 다시 당신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창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를 공동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우리가 의식이라 부르는 현상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무게도 없으며 기계로 측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학은 이 보이지 않는 의식이 실제 물리적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들을 하나씩 찾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얽힌 의식 (entangled consciousness), 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심오하며 측정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실험은 빛보다 빠른 뇌파 반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뇌세포를 실험실에서 분리하여 그중 일부를 얽힌 상태의 광자 (quantum entangled photons)에 노출시켰습니다. 그 결과 뇌세포는 분리된 공간에서도 광자와 동기화된 반응을 보였고 이는 두 개체 사이의 즉각적 정보 교환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아인슈타인이 주장했던 어떤 것도 빛보다 빠를 수 없다는 상대성 이론의 틀을 흔드는 결과였습니다. 물론 이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이 아닌 얽힘 상태에서의 비국소적 연결 (non-local connection) 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설명되어야 할 현상입니다. 두 번째 주목할 만한 연구는 전 세계에 배치된 무작위 숫자 생성기 (random number generator, RNG)들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장치들은 일반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숫자들을 생성하는데 전 세계적인 감정의 집중이 일어나는 사건 예 9.11 테러, 쓰나미, 세계적 명상 이벤트 등이 발생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비무작위적 패턴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라 집단의식이 무작위성을 흔들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수백만 명이 하나의 감정 상태에 집중할 때 그 에너지가 실제로 물리적인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양자 생물학 퀀텀 바이올로지의 영역에서 발견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광합성 과정, 조류의 방향 감지, 심지어 인간의 후각 등 생물학적 메커니즘에서 양자 얽힘과 중첩, 슈퍼포지션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뇌, 이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이 양자 수준의 작용을 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뉴런이 단순히 전기 신호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양자 중첩과 얽힘을 통해 더 빠르고 복합적인 정보 처리를 수행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매우 타당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직관, 창의성, 영감 같은 비논리적이고 즉각적인 반응들이 설명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립니다. 예를 들어 해결이 어려운 문제의 해답이 갑자기 떠오르거나 미래를 예견하듯 누군가의 상태를 느끼는 순간들은 얽힌 의식과 비국소적 정보 접근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와 더불어 집단 명상이나 기도의 실제적 효과를 입증한 실험들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1993년 워싱턴 DC 명상 프로젝트는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2,000명의 명상가들이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집중 명상을 진행했고 그 기간 동안 실제로 범죄율이 25%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통계상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실험은 범죄율 예측 모델, 날씨, 계절, 정책 변화 등 여러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설계되었고 명상이 시작된 시점부터 점진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정렬된 집단의식은 물리적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동장 coherent field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필드는 단지 생각이나 기분이 모인 것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에너지로 작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도시 전체의 분위기, 사람들의 행동, 심리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진실로 수렴됩니다. 의식은 단지 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상호작용하고 변화시키는 창조적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집중이 곧 세계를 구성하는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학과 영성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의식의 본질이 물질의 본질을 이해하는 열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의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파동을 세상에 내보내고 있는가? 나의 의식은 누구와 얽혀 있고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 답은 어쩌면 지금 당신의 가장 깊은 생각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 과학의 최전선은 더 이상 단순히 물질을 분해하고 분석하는 데에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식 기반 기술 (consciousness-based technology)과 의식 중심 치유 (BUS라는 개념이 실제 연구와 응용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까지 과학은 뇌를 하드웨어, 의식을 소프트웨어처럼 분리해서 다뤄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은 의식 자체가 현실에 영향을 주고 치료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응용 사례 중 하나는 바로 의식의 동기화 (synchronization)를 통한 비침습적 치유 기술입니다. 미국 국방부 펜타곤과 일부 의료 연구소에서는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장애, 만성 통증 등의 치료를 위해 양자 얽힘과 뇌파의 공명 현상을 활용한 실험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핵심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러 사람의 뇌가 동일한 파동 주파수로 맞춰졌을 때 그 사이에는 정서적 안정, 통증 완화, 신경계 재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이 아니라 실험적으로도 점차 검증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앞으로 기존의 약물 치료나 외과 수술을 대체할 의식 기반의 비침습적 치료법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특히 만성 질환과 트라우마, 정서 장애 분야에서 혁명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식을 증강시키는 장치 (Consciousness Enhancement Device)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복잡한 학문, 언어, 예술 등을 수년간 공부하는 대신 뇌파를 조정하는 기술을 통해 수시간 내에 높은 이해력과 통합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공상과학처럼 들릴지 몰라도 이미 뉴로피드백,
양자 인지 자극 장치, 공명 기반 인지 훈련 등의 분야에서 실험과 응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단순히 인간의 지능을 강화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공감력, 직관, 창의성, 통찰력 등 지금까지 과학이 다루지 못했던 의식의 질 quality of consciousness를 향상시키는 데에 그 잠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능성과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두 윤리 에틱스입니다. 의식은 인간 존재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조절하거나 증폭시키는 기술은 그 자체로 인간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기술은 누구의 손에 있는가? 누구에게 접근 권한이 주어지는가? 그것이 소수만의 특권이 되어 계층 간 의식 격차를 만들지는 않을까? 또는 전체주의적 사회에서 감정과 생각마저 감시당하는 도구로 악용되지는 않을까? 의식은 가장 순수한 차원의 인간성입니다. 그렇기에 그 기술적 다루음은 반드시 높은 수준의 책임감, 철학적 성찰, 집단적 윤리 기준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의식 기반 기술은 인류의 새로운 진화적 도약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나 가족 간의 감정을 완전히 공유하는 뇌-뇌 연결 기술, 다수의 사람들이 동일한 목적에 집중하여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 동기화 플랫폼, 집단 명상과 기술의 결합으로 정치, 교육, 환경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협력 창출, 자기 조율, self-regulation, 기술로 인한 감정 조절, 습관 개선, 무의식 치유, 이러한 상상은 이미 현실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의식 중심 기술의 핵심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향해 진화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우리 의식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통제의 도구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연결과 치유, 창조와 협력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인가? 당신이 지금 내리는 생각 하나, 품는 감정 하나, 집중하는 의도 하나가 이 거대한 변화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의식은 도구가 아니라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는 미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기술 혁신이나 경제 발전을 넘어서는 의식의 진화, consciousness evolution 라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는 더 이상 물질적 자원이나 인프라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고 얼마나 넓게 깨어 있는가, 즉 집단 의식, global consciousness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양자역학과 의식 연구는 점점 더 분명한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의식적 장, field of consciousness 안에 얽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단지 철학적 사유가 아니라 다양한 과학적 실험과 관찰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집단 명상 실험, 뇌파 동기화 현상, 랜덤 숫자 생성기의 패턴 변화 등은 모두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식은 연결되고 그 연결은 물리적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 연결이 극대화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통합된 마음, unified mind의 출현입니다. 뇌과학자들과 양자 심리학자들은 실험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이 명확한 의도 아래 함께 명상하거나 기도할 때 그들의 뇌파가 동일한 주파수로 정렬되고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처럼 작동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이 잘 맞는다는 수준을 넘어서 개별 뇌들이 하나의 공동 뇌처럼 반응하고 사고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뇌-뇌 간 공명 현상은 문제 해결, 창의성, 직관적 통찰력을 급격히 높이며 집단 내 소통을 말이 아니라 에너지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즉, 우리는 말없이 연결되는 사회, 공감과 협력이 본능이 되는 시스템, 경쟁보다 공동 창조가 기본값이 되는 문명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더 이상 공상 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팀 단위 협업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의 뇌파가 동기화되었을 때 협업 효율이 극적으로 상승했으며 갈등과 오해가 줄어들고 창의적 해법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강력한 집단 의식은 언제나 선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을까?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집단성은 때때로 위대한 협력을 만들기도 하지만 잘못된 믿음과 감정이 공유될 경우 폭력과 파괴의 정당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이 시기의 Jill Quality of Consciousness입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 어떤 의도, 어떤 믿음을 공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집단 의식이 만들어내는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 진화, Collective Evolution는 단순한 물리적 진보가 아니라 집단 감정의 진화, 공유된 가치의 진화, 의식 상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화를 촉진할 수 있을까요? 의식적인 연결의 확장,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집단과의 연결을 자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명상, 마음 챙김, 공동 명상 등은 이러한 연결을 강화하는 실제적 도구입니다. 통합적 리더십의 등장, 권력 중심의 리더가 아니라 의식 중심의 안내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집단의 무의식을 깨워 공동의 진화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테크놀로지와 영성의 결합, 양자 기술, 뇌파 기술, 공명 기반 플랫폼은 집단 의식의 정렬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사랑과 연민, 이해와 협력의 기반 위에서 작동해야만 진정한 진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모두 한 몸 안의 세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하면 주변의 파동이 바뀌고 그것이 지역과 나라, 세계를 거쳐 지구 전체의 진동을 바꾸는 도미노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집단 의식의 법칙이며 우리는 지금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감정, 당신이 품은 믿음, 당신이 선택한 태도 하나가 지구 전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시작점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문명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 혁명도 경제 체제의 변화도 아닙니다. 의식 consciousness의 도약, 즉 퀀텀 리프, 퀀텀 립의 시기입니다. 이전까지의 인류 진화는 외부 세계를 정복하고 조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도구를 만들고 도시를 세우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를 연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과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내면의 우주를 향한 탐험, 즉 의식 자체의 진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지금 우리가 가진 의식의 수준만큼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 분열, 환경 파괴, 정신적 고립, 이 모든 문제는 외부의 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분리된 자의식, separate self-consciousness 이라는 인류 내면의 착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양자물리학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분리는 환상일 뿐 모든 것은 얽혀있고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서로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의식 필드 안에서 함께 진동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깨달음이 인류의 진정한 도약을 가능하게 합니다. 더 이상 경쟁과 지배의 논리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술의 진화가 아니라 존재의 진화, evolution of being, 힘의 확대가 아니라 연결의 심화, expansion of connection. 이러한 방향 전환은 더 이상 철학적 이상이 아닙니다. 과학, 명상, 뇌파 연구, 집단 의식 실험 등 수많은 증거들이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도약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의도로 명상하거나 기도할 때 그 지역의 범죄율이 감소하고 랜덤 숫자 발생기의 패턴이 변하고 사람들 간의 공감 능력이 증폭되는 현상들이 반복적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의식이 세계를 창조하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학교에서는 감정 조절과 자기인식 훈련이 수학보다 더 중요해지고 조직에서는 공동 직관과 명료한 비전 정렬이 성공의 열쇠가 되며 의학은 몸이 아닌 의식의 왜곡과 차단을 다루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물리적 언어를 초월한 의식 간 통신, telepathic resonance, 그리고 국경과 문화를 넘은 공명하는 공동 창조 집단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는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진실입니다. 단 이 도약에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창조자라는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 나의 생각 하나, 감정 하나, 의도 하나가 세상에 진동을 보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진동이 현실을 조직하고 있다는 것. 더 이상 우리는 희생자도 구경꾼도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 창조자, co-creators입니다. 우주는 우리를 통하여 스스로를 인식하고 우리의 의식을 통해 새로운 현실을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질문은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창조하고 있는가? 내 안의 우주는 어떤 방향으로 펼쳐지고 있는가? 양자장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파동들이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관측하는 그것이 곧 현실이 됩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분리된 두려움의 현실을 계속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연결된 창조의 현실로 도약할 것인가? 신화는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시작되는 여정입니다.